50 플러스 세대가 원하는 디지털 기반의 개인 식생활 관리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요즘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식생활을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디지털 시대에 여러 가지 솔루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나온 디지털 기반 맞춤형 식생활 관리 서비스 표준 가이드 개발이라는 방대한 보고서 속에 이러한 큰 단서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식사라는 것, 또 활동이라는 것, 이것을 통한 통계, 자기 정보에 대해서 어떤 앱을 통해서 이러한 비즈니스 기회라든지 식생활에 대한 정보를 줄지에 대한 연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희입니다. 먼저 국내외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50 플러스 세대가 원하는 이러한 관리 앱은 어떤 건지, 또 최근 AI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동향을 통해서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에 주는 네 가지 시사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앱들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큰 틀로 보면요. 수익 모델로 광고가 있냐 또는 유료가 있냐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러한 평가하는 것, 식단을 관리하는 것들과 함께 어떻게 그 고객과 소통할 것인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큰 관점이 있는데요. 좀 전문적인 부분, 특히 어떠한 암 환자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특별한 질환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정보를 주어야 한다는 것과 또 이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쉽게 소통을 할 것인가라는 두 가지가 부딪힙니다. 크게 봤을 때 의료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정보, 그리고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IT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정보, 또 나아가서 휴먼 케어 서비스를 하는 시니어 라이프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믹스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이 보여지는데, 여기에 더해서 민간에서 생명보험사에서는 예방 측면에서 건강 정보를 연동하면은 어떤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는 것과 연동하는 이러한 것이 나타나면서, 여기에는 또 보험 정보, 이러한 기술력,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조금 우리가 그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더 직관적인 연구를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큰 틀에서는 실생활에서 접목 가능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맞춤형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쉽게 제공하는 쪽으로 솔루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층화 디지털 접근성 표준을 위해서 10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즉 유니버설 디자인이 접목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글자는 크고 선명해야 되고, 또 필수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친숙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용어는 쉬워야 되고, 이러한 것들, 즉 그 누구나 쓸 수 있는 솔루션,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이나 중학생 수준에서도 어려움 없이 쓸 수 있는 솔루션들로 만들어져야 하는 여러 가지 숙제가 맞물려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의 동향에 비춰봤을 때, 그럼 50 플러스 세대가 원하는 서비스가 어떤지에 대한 그러한 조사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요 리뷰를 해보니까 불만족하는 부분에서 나에게 주는 피드백이 좀 없다. 그리고 기록하는 게 너무 복잡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정보를 주는데 그게 내가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또한 이것을 수익성과 연계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홍보나 이런 것들이 많다라는 불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이를 이런 식생활 관리 앱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50대 이상만 보게 되면은 당연히 나이가 들면서 건강의 관리에 대한 것, 그리고 체중을 감량한다는 것, 특별히 특별한 질환이 있는 분들도 약 19%에 달하는 다른 세대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또한 나타나는데요. 그 이유는 쓰다 보니까 50 플러스 이상에서는 제공하는 정보가 기대보다 적거나 없다라는 이러한 정보의 미스매칭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불만족을 보면요. 식단 목록이 너무 부족하다든지 편리하지 않다든지 또 번거롭다든지 무엇보다도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아직은 없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광고가 많고 또 불필요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 등등을 불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냐에 대해서는 나에게 맞는 맞춤형 정보랑 코칭을 줘야 된다. 그리고 내가 궁금해하는 연관된 라이프와 관련된 건강 정보가 연계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는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마이데이터라는 그러한 시대가 등장을 했습니다. 즉, 민감 정보라고 할 수 있는 의료기관 정보나 개인정보, 공공기관 정보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최하키인데요. 최하키의 값을 뭐 102라고 정의를 한다면 그 102라는 키값을 가지고 그 수집 가능한 데이터, 민감한 데이터를 받아서 그것을 내가 활용하는 정보와 같이 연동해서 활용하는 이런 솔루션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동의에 대한 수집이 있어야 되고 선택을 활용한다는 민간 정보에 대한 그런 허용이 되는 그 제3의 데이터, 3자 데이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더더욱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수요는 많아지고 이에 따라서 보안에 대해 더욱더 민감해지는 시니어들의 욕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그냥 사진 하나만 찍으면 분석해서 영양 정보를 한다라는 이러한 시도들이 주어지고 있어서 더욱더 정보 궤돌링은 이전보다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의료기관의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 그리고 IT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 또 그러나 시니어들을 케어하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 무엇보다도 당사자의 관점이 아직은 통합적으로 조정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 가이드가 필요한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기록을 할 때 정말 중요한 데이터, 꼭 필요한 정보를 놓는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용자가 동기부여가 돼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DB를 표준화하고 최신화한다는 니즈가 있는데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garbage in, garbage out이라고 쓰레기 정보가 들어왔을 땐 쓰레기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해피포인트 1200만 고객 데이터를 총괄하던 경험도 있고요. LG EDS에서 귀동량으로 IT 트렌드를 본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이러한 데이터라는 것, 굉장히 방대한 시스템이라는 것들조차도 무엇이 가장 핵심적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최신성과 표준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즉 얼마나 의미 있는 데이터를 넣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표준 가이드에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이 주는 시사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식생활 관리 앱은 되게 필요해 보입니다. 식생활에 대해서 시니어들에게 정말 중요한 삶에 있어서 삼시세끼를 먹는 것, 그리고 건강에 있어서 먹는 것의 중요성을 누구나 인지하는데 과연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의 미스매칭이 있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앱이 만들어지고 또 각각의 전문가의 영역을 다 집어넣어서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건강 측면도 모든 것을 채우는다는 그러한 철학이 아직까지 있을 수 있고 질병이라든지 기술 중심의 이런 표현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니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는 시니어들 당사자들의 삶에 집중하는 것, 즉 라이프에 집중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식생활에 대해서 관리에 앞서서 해야 되는 것은 식생활에 대한 바른 필수적인 기본 교육이 동시에 제공이 돼야 되고요. 또한 복잡하다는 평을 많이 하는데 단순히 기술이나 전문성을 여러 가지를 섞어서 채운다는 생각보다는 실생활에서 정말 어떻게 키값이 무엇인지, 핵심값을 어떻게 체크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먹는다는 것, 식단 관리도 계속 채운다는 몸의 그런 구조보다는 비우고 자연 면역력을 어떻게 높일지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는 것이 필요해 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앱이라는 특성상에 있어서 자기가 우려하는 것, 소비자들이 저 같은 경우도 먹을 때 어떤 것이 궁금하냐면요. 내가 정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섭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노화에 따라서 걱정되는 요소들의 미흡한 것은 무엇인지, 또 몸에 나쁜 것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연결할 수 있는, 즉 온라인, 오프라인이 병행됐을 때 최적의 효과를 내듯이요. 가상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메타버스에 내가 어느 공간에 들어갔을 때 앞에 프론트 데스크에 안내하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어디로 가라고 하거나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술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로 연결하는 것은 쉬워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개개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앱으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전문가와 함께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이러한 고객 경험의 동선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고요.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앱이라는 것은 기술이라든지 건강 정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니어 삶에 있어서 새끼를 먹는 것, 그리고 그것이 건강의 노화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특히 만성질환과 같은 질병 속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이 먹는 것을 통해서 나의 철학을 어떻게 구현할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철학이 밑바탕 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앱이라는 것을 단순히 기술자 전문적으로 아니면 영양학자라든지 의료학자 중심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욕구에 맞춰서 시니어 라이프에 기반한 그들이 중시하는 것을 왜 이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들은 누군지,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제공해야 될지를 명확히 하는 그것이 바로 앞에서 보신 고객들이 원하는 직관적이고 고객들에게 일대일 소통이 되는 거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무조건 온라인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이라든지 다른 방식을 병행하는 것들, 이러한 시도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시니어가 있고 그 사람의 삶에 기반한 그분들의 욕구에 기반한 디지털 구현이라는 것이 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은 초창기라서 기술에 오리엔티되고 새로운 것 AI 사진 찍어서 보여주면 놀랍다라는 것 이런 것에 혹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 시니어 비즈니스를 봤을 때 뭐 비용만 많이 들고 실생활에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이런 기반에는 어떠한 철학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이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디지털을 활용해서 제공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이러한 연구가 먼저 밑바닥에 철학이 깔려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식단 관리 앱을 필요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쉽게 기록하면서 내가 전문가와 연결이 되고 그리고 나를 트래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선한 시니어상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